예, 안녕하세요. 김기정 변호사의 슈퍼매치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민감한 문제, 여론조사 지지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와 주말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2월 2일 갤럽 조사 발표일 것 같아요. 인용해드리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전국 지지율이 3%로 나왔어요. 지지율 3%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모두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조롱하느라 아주 신난 주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당원 게시판이나 지지자들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뭔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면 높은 거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신당이랑 동률이에요. 이 지지율이 그대로 가면 총선에서 비례대표 한 석 얻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서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이런 긍정의 힘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우린 망했어, 다 끝났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론조사는 부정하지 말되 해석을 잘해야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번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도 3%의 낮은 지지율이 나온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주변은 안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과 이재명을 아직도 지지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저거 조작이다. 이런 대응은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잘 해석해야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결과의 의미는 뭔지,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결국 그건 당의 브레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축구로 치면 대표팀 평가전으로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또 축구 이야기 하는데 월드컵 같은 중요한 대회에 대비해서 평가전 하잖아요. 근데 대표팀이 평가전에서 잘한다고 대회에 가서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평가전을 하다 보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팀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평가전을 하는 경기장, 홈인지 원정인지, 상대팀은 어디인지, 어떤 선수가 차출되었는지, 그날 선수들 몸 상태는 어떤지, 심판진, 잔디 사정, 날씨 문제 등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평가전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평가전을 통해서 현재 팀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느냐겠죠. 다시 갤럽 지지율 3%라는 수치를 냉정하게 보면 일단 창당을 통한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고 또 이준석 대표 지적처럼 질문이 이준석 신당에서 개혁 신당으로 바뀌니까 인지도가 오히려 낮아졌어요. 또 최근 삼지대가 어수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지대 중 하나인 개혁 신당에도 좋은 영향을 준 건 아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님 합류 불발 문제도 개혁 신당에는 좋은 뉴스가 아니겠죠. 개혁신당의 파격 행보에 대해서도 이 대중들이 느끼는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당원 증가 추세도 조금 둔화되었죠. 요약하면 호재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3달이 안 되었습니다. 창당한 지는 20일 남짓 되었고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나 당의 중앙조직도 구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 뭘 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메이저 양대 정당도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개혁신당은 이제야 후보들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근본적인 방법 자체가 틀렸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다. 이거죠. 우리는 국민의힘을 또는 민주당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할 일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아젠다 제시하고 토론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존의 거대 양당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거 때까지 정말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공천 문제가 있고, 삼지대 연대문의 문제도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또 무슨 빅 이벤트를 일으킬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당부처럼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만 저야 정치 고관여층이고 이준석 대표랑 일도 해봤고 주요 당직자분들과 소통이 좀 되니까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의 지지자분들 중에는 여러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이 뭘 하는 거지? 진짜 맞는 길로 가는 거 맞아 하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존재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결국 당 조직이 정비되고 좀 더 당과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히 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도 SNS에 냉정과 차분을 언급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제가 아는 게 있으면 공유도 좀 하고 당직자분들 초대해서 말씀도 좀 듣고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거 하려고 이 채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영상을 편집하는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소통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